18년 전 중국 민항기 충돌 사고로 120여 명이 숨진 김해 돛대산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11대 경남도의회가 2년간의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무능한 행정을 비판하고 첫 인사 검증을 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여야 자리 싸움 구태 등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KBS가 연속 보도한 주남저수지 유수지 불법 이용 실태와 관련해 농어촌 공사와 창원시가 전수조사와 강력한 처벌, 공동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과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18년 전 김해 돛대산의 중국 민항기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고의 근본 원인이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라며 24시간 안전한 새로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2년 4월 15일 오전 11시 21분. 짙은 안개로 김해공항 활주로를 찾지 못한 중국 민항기가 김해 돛대산에 충돌해 129명이 숨지는 참담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발생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황량한 모습으로 남은 돛대산 현장에 경남과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모여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하고 위령비 옆에 꽃을 바칩니다. 돛대산 추락으로 인한 129명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계리를 다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고 희생자 추모와 함께 김해신공항 반대의 뜻을 다지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이들은 당시 사고의 근본 원인은 김해공항 안전 문제라며 24시간 안전한 새로운 관문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하지도 못하고 소음 피해가 많은 이 김해공항을 이대로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 대통령의 약속이고 공약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꼭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만들어 주시기를. 또 국제공항으로서 재기능을 하려면 김해공항 확장안은 적합하지 않다는 데 중지를 모았습니다. 위험한 공항을 똑같은 돈을 들여서 왜 하느냐. 그리고 특히 항공 물류가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기업 유치하려면 이거 필수적입니다. 그거 하려면 여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자명한데. 지난 14년 동안 논란이 이어진 동남권 신공항. 이들은 김해 신공항 재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11대 경상남도 의회가 오늘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2년 동안의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첫 인사 검증 등 성과도 있었지만 여야 간 자리 다툼의 구태가 여전히 반복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 전반기 의회는 두 차례 감사에서 1,300여 건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2조 2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효과를 내지 못한 일자리 정책을 질책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양질의 일자리로 가느냐. 로볼랜드 실시협약 해지를 불러온 경상남도의 무능한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남의 일 보듯이 그냥 제껴놓고 관심을 안 보인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6개 출자 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전문성도 경남개발공사의 그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법과 조례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권한이 없다 보니 대상자 7명 전원이 일사천리로 통과하며 검증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어쨌든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명목상의 인사검증에 지나지 않는다. 여야 각각 34대 21로 경남도 의회가 문을 연 뒤 처음으로 양당 체제의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됐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약속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선출을 놓고 갈등하며 한 달 넘게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으면 협치 의회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의장단에서도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는 의회로 협치하는 의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첫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장이었던 김지수 의장의 임기는 이달 말로 끝나고 도의회는 오는 26일부터 후반기 원구성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 주남저수지 유수지 불법 사용 현장을 고발한 KBS 연속보도 이후 환경단체가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또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창원시는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공식 약속했습니다. 현장 K 윤경재 기자입니다. 환경단체가 주남저수지 유수지의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공개 사과라! 이들은 국제적인 생태 습지로 주목받고 있는 주남저수지에서 수십 년 동안 각종 불법과 환경오염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며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유수지 불법 시설물의 강제 철거와 원상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경신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불법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행태로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불법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농업용수의 수질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전담 인력 4명으로 주남저수지 관리단을 새로 꾸려 불법 행위와 원상 복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적발된 43건의 유수지 불법 행위 가운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18건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불법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좀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주남저수지 관리단이라는 신설 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적발된 43건 중에 조치가 안 될 18건은 즉각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도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 달 동안 유수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행정 대집행 등 모든 권한을 동원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 용역이 진행 중인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유수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유수지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불법들은 철저하게 저희 행정에서 줄 수 있는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임시조사팀을 만들어 일회성 대응에 그쳤던 농어촌공사와 창원시. 무엇보다 창원시와 농어촌공사가 처음으로 공동관리를 하겠다고 나선데 이번 조치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수지 불법 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지, 그래서 주남저수지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시민사회의 눈이 두 기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몇 달째 이어진 코로나19로 지친 마음과 또 때이른 무더위를 떨칠 곳을 찾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맑은 공기와 시원한 계곡물 소리를 만끽하면서 비대면 해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지리산 대원사 계곡길에 윤현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천년고철 대원사. 길이 58m의 방장산교를 건너면 짙푸른 녹음 사이로 1급수의 계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연기념물 327호, 산란기를 맞은 원앙 부부가 정겹게 계곡물 위를 노닙니다. 30여리의 계곡을 따라 쉼없이 흐르는 맑은 물소리는 탐방객의 마음을 씻겨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야외 활동을 자주 못 하고 있다가 계곡길을 방문을 하였는데 마음의 이 답답함이 이 계곡길을 걸으면서 아주 그냥 200% 해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1급수 수서곤충인 강도래와 날도래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 탐방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왕복 3시간 코스. 원래는 입욕이 금지된 국립공원이지만 계곡 일부분에 출입을 허용해 이렇게 발을 살짝 담가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개방돼 주말에만 3-4천 명이 찾는 대원사 계곡길.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해설 프로그램으로 탐방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용소입니다. 이 용소에는 보시다시피 아주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위를 일명 떡바위라고 하죠. 지금은 저희가 대면 해설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해설이라 해서
대원사 계곡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그다음에 해설 소재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비대면 해설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방위사업청이 오늘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산학 연군 대표로 꾸린 방위산업발전 지역협의체가 운영되고 경상남도 경제부지사의 직속에 클러스터 사업단이 설치됩니다. 또 2022년까지 총 150억 원을 들여 창원의 방산혁신지원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가 오늘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오카잼 한국GM 대표이사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행정기관과 법원이 수차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한국GM의 불법 파견이 이어지고 있고 또 지난해 말 창원공장에서만 비정규직 노동자 580여 명이 해고당한 것은 책임자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GM 창원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38명을 포함한 2차 소송단 80여 명은 앞서 지난 5일 근로자 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여파 등으로 경남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4월 경남 지역 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1조 2천여억 원이 늘어난 122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월 여신 증가폭보다 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수요가 늘고 정부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대출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KBS 창원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가 마산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 범한산업에서 6월 정례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남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인 KBS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짚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송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올해 중소기업 지원 선도 연구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료연구소는 3년 동안 연구비 60억 원을 들여 중소기업 기술 혁신과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1단계 희망기업 진단에 이어 시장 맞춤형 기술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연구 개발을 지원합니다. 진주 지역 25개 농협과 축협 임직원 580여 명이 진주 지역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5,700여만 원을 진주시에 기부했습니다. 진주시는 시 출연금과 민간 출연금의 이자 수입을 활용해 내년부터 장학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조성 사업에는 현재까지 243억 원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이 분식회계로 경영성과를 부풀려 받은 성과금 17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전현직 임원 7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성과급 5억 원을 반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분식회계로 경영성과를 부풀려 억대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우조선 전직 임원 30여 명에게 지급된 12억 원 규모의 성과급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남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생활할 수 있는 쉼터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 비공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창원과 진주, 거제 3곳이며 정원은 각각 7명씩으로 모두 21명을 돌볼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들은 쉼터가 없는 나머지 시군의 경우 피해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며 추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35살 계부가 A양을 포함한 자녀 4명에 대해 내린 법원의 임시보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A양의 계부와 친모를 아이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이들을 아동보호시설에 보내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양이 학대를 당하는 과정을 보면서 동생들도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심리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만든 경남 사랑 상품권이 일찍 매진돼 이번 달 235억 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합니다. 경남 사랑 상품권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7만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